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다. 우리는 이 당연한 명제를 헌법 제1조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제의 총칼이 오가는 독립투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되찾을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밤을 새워 고민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의 가장 신뢰받는 브레인이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의 기초자, 그리고 도쿄 2.8 독립선언서를 쓴 천재 사상가.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바로 조소왕 선생입니다. 그가 그린 정교한 설계도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는 그 뿌리가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100년 전 어떤 천재의 머릿속에서 탄생했는지 그 파란만장한 역사의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1887년 경기도 양주, 지금의 파주 땅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조용은, 훗날 조소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될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두뇌로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교 경전은 물론 근대 학문까지 스펀지처럼 흡수했던 그는 성균관을 거쳐 일본 메이지 대학 법학과로 유학을 떠납니다.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의 야망을 키우던 적진의 심장이었지만 동시에 서구의 근대 법학과 철학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조소왕은 그곳에서 법과 정치를 공부하며 결심합니다. 단순히 일본을 몰아내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이 물러간 뒤에 세워질 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적인 가치를 담은 나라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1919년 2월, 도쿄의 겨울은 차가웠지만 조선 유학생들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조소왕은 좁은 자취방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일본 순사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청년독립단 명의의 2.8 독립선언서를 써내려갑니다. 당시 일본의 수사기록과 신문들은 이 사건을 두고 조선의 불령선인들이 대담하게도 천황의 발밑에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조소왕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언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독립의 의사를 발표할 것이며 전 세계에 우리의 정의를 호소할 것이다. 이 비장한 문장들은 곧바로 본국으로 전해졌고 이는 한 달 뒤 일어날 3.1 운동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조소왕에게 글은 곧 칼이었고 사상은 가장 강력한 폭탄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총칼로는 적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정교한 사상은 적의 근본을 뒤흔들고 전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3.1 운동의 함성이 한반도를 뒤덮자 조소왕은 상하이로 망명합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그는 초대 비서장이라는 중책을 맡습니다. 당시 독립운동 진영은 심각한 사상적 갈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보기를 꿈꾸는 복벽주의자들, 미국식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이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조소왕은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독립 이후에도 내분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사상을 아우르는 제3의 길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의 인생 역작이자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삼균주의입니다. 조소왕이 제창한 삼균주의는 당시 임시정부의 공식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을 통해 세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독립신문 제107호에 실린 글들을 보면 그는 우리 민족의 앞날을 단순히 해방에 두지 않고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균주의란 말 그대로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하자는 철학입니다. 첫째는 정치의 균등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보통선거 제도를 말합니다. 당시 신문들은 이를 백성이 곧 하늘이 되는 진정한 민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둘째는 경제의 균등입니다. 특정 개인이 부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국가의 자원을 고르게 나누는 원칙입니다. 가난 때문에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꿈꾼 것입니다. 셋째는 교육의 균등입니다. 국가가 비용을 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무상교육의 개념입니다. 그는 삼균주의를 통해
우리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가 균등해야 권력이 고르게 퍼지고, 경제가 균등해야 배고픔이 없으며, 교육이 균등해야 지혜가 고르게 퍼진다. 이 세 가지 균형이 맞아야 비로소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완성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1941년 임시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핵심이 됩니다. 당시 건국강령은 우리나라는 고유한 민주적 전통 위에 삼균주의를 토대로 하여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국가의 법적 틀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조소왕은 백범 김구 주석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김구가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강인한 행동가였다면 조소왕은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임시정부의 뇌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해방이 왔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광명 찾은 조국 3천만 동포의 환희라며 감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소왕 역시 감격에 젖어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고 38선이 그어지면서 조국은 좌우로 나뉘어 서로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신문과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들은 연일 신탁 통치를 둘러싼 찬반, 갈등과 좌우익의 테러 소식을 보도하며 암울한 정국을 전했습니다. 조소왕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삼균주의는 하나된 민족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48년 초 분단이 기정사실화되자 조소왕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 신문 기사들은 이 결정을 민족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48년 4월 21일자 신문은 김구와 조소왕이 남북 협상을 위해 평양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민족의 거성 김구와 조소왕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오직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일념으로 가시밭길을 택하다. 조소왕은 평양에서 김일성 등과 마주 앉아 평화통일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냉전의 거대한 파도는 한 사상가의 열망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고 남북은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남한으로 돌아온 조소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도권 안에서 자신의 삼균주의를 실천하려 했습니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은 이 선거를 신생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민의의 심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소왕은 서울 성북구에 출마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소왕은 무려 3만 4천여 표를 얻어 전국 최다 득표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당선됩니다. 당시 언론들은 성북의 기적,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민심을 잡았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극단적인 좌우 대립이 아닌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합리적인 평등, 철학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나라를 위해 일할 시간을 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선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의 신문들은 북한군 불법 남침, 서울 위기라는 긴박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서울을 지키던 조소왕은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북으로 압송됩니다. 이른바 납북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김일성 체제에 협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는 중립적인 통일 노선을 고수하며 전쟁 반대와 평화를 외쳤습니다.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조소왕이 통일 촉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1958년 9월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평양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소왕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 남한에서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었습니다. 납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역사책에서 지워졌고 그가 만든 위대한 사상들은 붉은 색깔론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반공 분위기 속에서 조소왕이라는 이름은 언급조차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1980년대 이후 그의 명예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헌법 제11조 법 앞에 평등, 제31조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각종 복지제도와 경제민주화의 담론들이 사실은 100년 전 조소왕이라는 거인이 뿌린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 기록된 그의 문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우리의 독립은 단순히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다.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균형을 이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조소왕은 단순히 권력을 쥐고 싶어 했던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고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설계한 진정한 의미의 건축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삼균주의의 설계도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가 꿈꿨던 균등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고 교육의 사다리가 사라져가는 오늘날, 조소왕의 목소리는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나라가 진정으로 모든 국민이 고르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잊혀진 천재 사상가 조소왕을 기억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100년 전의 꿈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기까지 그의 위대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권리 뒤에는 한 사상가의 치열한 고뇌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설계한 남자 조소왕. 그의 이름 석자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처럼 숨겨진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기록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위대한 헌신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기억할 때 알려지지 않은 위인들의 역사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